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이번 주면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 혹은 친척들을 찾아뵙기 위해 이번 주에 먼 거리 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귀성길 정체가 27일 낮부터 시작되고 29일부터 교통량이 급증해 오전 11시경에는 정체가 가장 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통 정체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장, 사업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귀성길 정체를 피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아도 비교적 적더라도 꼭 안전운전 하셔서 오고 가는 길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기 때문에 추석 기간에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수는 9월 25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약 2주 동안만 접수를 받고 마감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멀리 떨어져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는 애틋한 마음이 더욱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건강히 지내시는 것과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셔서 위험한 순간을 잘 넘기는 것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있죠. 하지만 모르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느 지원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지원이 119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고령자분들, 독거노인, 장애가 있는 분들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신속한 도움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인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과 병력,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만약 신청인에게 응급한 상황이 생겨서 119로 신고가 접수되면 119 상황실에서 미리 신청한 정보를 토대로 구급대원이 환자의 질병과 특성 등을 미리 알고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신속하게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해지는데요. 출동 시 119 상황실에서 환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리 입력한 보호자 연락처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관련 안내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부모님, 자녀 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자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혹시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지원 제도는 119 출동 시 신속하게 대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 이번에 말씀드릴 제도는 평소에 집안의 다양한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안전장치를 통해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 보호자에게 전화가 연결되거나 119로 자동으로 신고 접수가 됩니다.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해당 제도 역시 아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받고 계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 꼭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집안에 이런 장비가 설치됩니다. 먼저는 응급 호출기인데요.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9 소방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활동량 감지기도 설치됩니다. 활동량을 감지해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음성 인식만으로도 곧바로 119로 신고가 되는 기능도 시행됩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는 버튼을 누르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살려줘 라고 외치면 바로 119로 신고가 되는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그리고 출입 감지기도 있습니다. 출입에 대한 걸 감지하는 것인데요. 문이 열리고 닫힌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화재 감지기입니다. 잠이 들었을 때, 외출을 했을 때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정말 큰 재산과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화재는 평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안에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 응급안전 서비스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9월 25일부터 2주 동안만 접수를 받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이다 보니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추석 기간 동안 고향집에 방문했을 때 이것 꼭 확인하세요. 바로 화재 경보기인데요. 부모님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없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청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집 방문을 계기로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문화를 확산하고자 2주간 신청을 받아 지원합니다. 홀로 거주하는 부모님 가구를 대상으로 119 가구를 선정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드립니다. 부모님 댁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서 주택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드리고 안부를 여쭙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미 주택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이 나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체해드리고 필요에 따라 재설치해드립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한데요. 자녀 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 동안 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119 가구를 선정해서 10월 16일 이후에 각 지역별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방문해서 설치해드린다고 합니다.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필요에 따라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